한국에서의 경험은 너무 끔찍했어요. 어두웠고 불편했고 차가웠죠. 다신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한국이라면 치를 떠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저명한 미국 MIT 교수인 그녀는 한국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 때문에 발전이고 나발이고 한국 쪽은 쳐다도 보기 싫다고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제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과거에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요? MIT 교수가 20년을 넘게 품어온 충격적인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MIT 공대에서 교통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아우렐리아 윈터스 교수라고 합니다. 전 세계 교통공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하늘이 어둡더니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저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25년 전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곤 해요. 그때 저는 아직 어렸고 교통공학을 공부하던 대학생이었어요. 미국과 유럽 몇 나라의 대학생들을 모아서 교통공학 학술 행사를 열었는데 그게 한국에서 있었어요. 저도 그때 학교 대표로 선정되어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 기뻤고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을 더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으로의 학술 여행에 대한 기대가 컸던 저와는 달리 날씨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할 즈음부터 하늘은 점차 어두워졌고 짙은 구름들이 가득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산을 챙겼지만 강한 바람과 끊임없이 내리는 비 앞에서는 거의 소용없었어요. 주변 세상이 흐릿하고 회색빛으로 보였으며 저는 이 낯설고 폭풍우 치는 곳에서 약간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높은 기대와 호기심을 품고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그날 한국의 첫인상은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서울 근처의 행사장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야 했기에 저는 급히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정류장 표지판은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영어 단어는 몇 개밖에 없었어요. 저는 비에 젖은 채로 떨면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몇 분이 몇 시간이 된 듯 길게 느껴졌어요. 젖은 도로 위에서 차들이 무릉덩이를 튀기는 모습을 봤어요. 차갑게 식은 공기 속에서 몸은 점점 서늘해졌고 포장도로에 내리는 거친 비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소음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중 마침내 한 대의 버스가 멈췄어요. 저는 한 줄기 안도감을 느끼며 버스에 올라탔지만 그 안도감은 곧 사라졌어요. 영어를 조금밖에 하지 못하는 운전사는 제가 버스에 탄 순간부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핸들을 잡은 손이 약간 떨렸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이 버스가 서울 가는 버스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운전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눌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제가 기대했던 익숙한 한국의 풍경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우리는 작고 낯선 동네들을 지나고 있었어요.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바깥은 혼란스럽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고 저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으며 걱정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젖은 도로에 움푹 팬 곳마다 버스가 세차게 덜컹거렸어요. 저는 운전사에게 우리가 길을 잃은 건지 물어보려 했지만 영어가 서툰 그의 대답은 짧고 애매했어요. 저는 제 가방을 꼭 쥐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바라보았어요. 버스 지붕에 내리는 거센 빗소리가
제 정신을 멍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영화 한 장면 속에 갇힌 것처럼 극적이고 두려운 장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 온 것이 실수였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하늘,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 그리고 운전사의 당황한 얼굴이 모두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어요. 이건 제가 여행을 계획할 때 상상했던 여정이 아니었거든요. 여기 교통 시스템이 날씨만큼 혼란스러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제 머리를 가득 채웠고, 괜히 집을 떠나 이런 뜻밖의 도전에 직면했다는 사실에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 폭풍 우 치던 날은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그 우울하고 혼란스러운 승차의 기억을 간직했어요. 저와 한국과의 첫 만남은 너무나 최악이었고, 저는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 한국 쪽은 쳐다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폭풍 우 치던 날 이후 2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저도 학생에서 유명한 대학교의 교통공학 교수로 변해 있었죠. 하지만 어느 고요한 아침, 제 인생은 뜻밖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카터 레이놀즈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터 씨는 MIT 교통연구소의 소장이었고, 그의 차분하고 친근한 목소리는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새로운 연구와 보고서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수년에 걸쳐 많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새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현대적인 열차와 더 나은 버스, 그리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스마트 고속도로까지 갖추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 버스를 탔던 끔찍했던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소장님, 저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너무 끔찍했어요. 어두웠고 불편했고 차가웠죠. 다신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실제로도 한국 경험에 대해 자주 생각하며 모든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곱씹곤 했거든요. 그 경험에서 하나라도 배워보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낙후한 도로 환경, 외국인에게 불친절한 교통 시스템들로밖에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아우렐리아, 전에 한국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건 알지만 교통공학 전문가로서 이 개선된 모습을 직접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 세월 동안 한국은 모든 것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나라예요. 한국에 가셔서 이 변화를 직접 목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카터 씨의 제안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달라진 위상과 발전된 교통 시스템이 궁금해지긴 했어요. 끔찍했던 그날 이후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저도 이 분야에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소식이 가끔씩 들려왔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답지 못하게 한국이라면 귀를 닫아버렸던 제 모습이 떠올라 반성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망설여지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저는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한국의 교통 발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열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제는 명확한 표지판과 시간표로 믿을 수 있는 버스 시스템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심지어 센서가 달려서 자동차들이 매끄럽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고속도로의 사진도 보았습니다. 읽는 기사마다 새로운 한국이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고, 그건 예전에 차가웠던 경험을 이겨내고 한국으로 떠나기에 충분했어요. 마침내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한국이 정말로 이것들을 실현하고 있을까?
첨단 기술이 마법처럼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세상. 아직 잘 상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 주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과 엄청나다는 시스템들에 대해 저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실제로 성장하고 변했다는 증거들, 그리고 모든 개선점들을 놓치지 않겠다 다짐했어요.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하면서 제 심장은 설렘으로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장은 제 예전의 믿음을 도전하고 새로운 희망 가득한 경험들로 채워질 여정이었어요. 이번 새로운 임무는 단순히 첨단 기술을 직접 보는 기회를 넘어서 한 나라가 어려운 날을 지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아침 시간이었는데 하늘은 맑고 밝았죠. 25년 전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산들바람과 승무원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 순간 이곳은 예전에 내가 알던 우울한 한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은 반짝반짝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대형 디지털 스크린에는 항공편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영어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있어 배려받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출구 근처에는 저의 한국 일정을 도와주실 도윤 실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도윤 실장님은 손을 흔들며 다정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윈터스 교수님. 이 분야에서 저명하신 교수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쾌활한 목소리에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고 실장님의 눈빛에서는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예전 저의 경험을 전해 들으셨는지 그때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교통 시스템을 빠르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개선된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기대감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공항철도를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탄 공항철도는 내부가 밝으면서 넓었고 좌석은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었으며 다음 정거장이 명확한 영어로 표시된 디지털 스크린도 있었어요. 기차는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였고 창밖으로 보이는 새로운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넉넉한 녹지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한때 혼란스러워했던 그 장소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워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윤 실장님은 저를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역들이 어찌나 크고 깔끔하면서 자연 채광이 풍부한지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각 플랫폼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명확한 안내 표지판이 있었어요. 열차들은 제 시간에 도착했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서비스에 너무도 익숙한 사람들이 신기했죠. 역은 활기차고 희망찬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온 우리는 현대적인 버스 시스템을 보러 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의 한국 버스는 미래에서 온 버스 같았어요. 전자 디스플레이로 정확한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정해진 시간에 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문이 마치 잘 연습된 춤처럼 열리더라고요. 승객들은 스마트 카드를 터치하며 탑승했고 버스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각자의 목적지로 안내했어요. 바쁜 도로 위에서 전용 차선을 따라 움직이는 버스들의 체계적인 모습은 마치 잘 짜여진 퍼즐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도윤님께서 고속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빠르고
매끄럽게 움직이는 많은 차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속도로는 넓고 잘 관리가 되어 있었으며 일정한 간격마다 명확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차량들이 정체 없이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이패스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센서와 스마트 컴퓨터가 각 차량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예전에 기억했던 옛날 도로와는 전혀 다른 인상을 받았어요. 이 고속도로는 진보와 현대기술의 상징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은 교통관제센터 방문이었어요. 저는 전문가들이 큰 스크린과 첨단 컴퓨터를 사용하여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현대식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긴장했지만 그곳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큰 스크린들이 가득한 넓은 방에 들어서니 지도와 교통 정보가 한눈에 보였고 전문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셨어요. 사고, 교통체증, 구급차의 원활한 이동 등 여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집중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관제센터는 마치 전체 교통 시스템의 두뇌와 같아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술과 사람들의 배려가 실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진보 뒤에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과 기계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진심과 팀워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이 여정의 모든 부분이 정성과 섬세함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생활을 더 쉽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짧은 시간에 한국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발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기억은 전체 이야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기술과 정성이 어우러져 진정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교통 발전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알고 싶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혼자 한국 식당에 들어갔어요. 간단하게 식사를 주문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는데 한낮의 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행복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주변의 대화들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새로운 교통 시스템 덕분에 직장과 학교에 쉽게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며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식당을 나와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분들 무리를 보았어요. 그분들은 새로운 버스 시스템 덕분에 일상적인 이동이 한층 수월하고 신뢰할 만해졌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한 노인분은 비 오는 날 버스를 잡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명확하고 정시에 맞춰 딱딱 운행되니 안심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발전된 교통이 일상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또 다른 분은 이제는 지체되거나
길을 잃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마치 온 도시가 우리를 위해 마음 써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정한 발전은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도윤 실장님을 만났습니다. 도윤님은 자신의 동네에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와 함께 가시죠.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도윤님과 함께 인근 커뮤니티 센터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반상회라는 작은 모임이 진행 중이었어요. 방 안은 따뜻한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주민들은 동네를 계속 발전시키고 모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스마트폰 앱 덕분에 도로 문제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수리가 빨리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녀의 설렘이 전염되어 저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저는 마치 아직 써 내려가고 있는 한 편의 이야기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각자 모두가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아이디어가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주민들은 적극적이었고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넘쳤어요. 저는 여러 질문을 던졌고 주민들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답해 주셨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서울 사랑, 한국 사랑을 보며 마음이 따스해졌어요. 모임이 끝나고 따스한 오후 햇살을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은 서서히 걷히고 부드러운 햇살이 도시에 내려앉았어요. 저는 이번 한국 일정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예전의 두려움과 의심이 서서히 희망과 이해로 대체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미소와 다정한 행동,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제 마음을 한층 더 열어주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탐험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와 회복력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일부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고 혁신과 온정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발전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한국의 현대 교통 시스템을 탐방하며 사람들과도 많이 교류했었고 그 모든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며 과거에서 배워 앞으로 나아가는 힘과 희망이 가득한 나라의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도윤 실장님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실장님께서는 제가 감탄했던 스마트 고속도로 중 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창밖을 보니 도로가 매끄럽고 포장 상태가 완벽한 게 눈에 띄었어요. 고속도로는 자동차들로 북적였지만 질서와 배려가 느껴져 저는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시스템의 모든 부분이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모든 개선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저희의 희망을 반영합니다. 저희는 모든 여정이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도윤 실장님께서 전통 한국 부채를 선물해 주셨어요. 희망과 우정이라는 한글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 부채를 손에 쥐면서 저는 한국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부채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호 존중의 약속임을 깨달았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도시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한 나라가 도전을 강점으로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위해 나아갈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새로운 희망과 결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날들도 결국 밝고 희망찬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진보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과 단합으로 측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모든 도전 속에 새로운 시작의 씨앗, 피어날 밝은 미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얻게 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또 방문하고 싶네요. 행복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